치료가 가능한 치매 정상합수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는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기억력, 주의력, 언어 기능, 시공간 능력과 판단력을 포함한 전두엽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치매는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군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재 치매 100만 명 시대로 이제 도달했습니다. 사실 치매가 이제 그 어떤 시대보다 지금은 더 위기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치매를 좀 더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인지 기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인지 기능에는 주의 집중 능력, 언어 및 그와 관련된 기능, 시공간적 지각 및 구성 능력, 기어력, 전두엽 기능 등이 있으며 치매의 증상은 옛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최근 일을 기억하는 경우, 어떤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 다시 반복하는 경우,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려 반복해서 물어본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 계산 능력이 예전만 못한 경우를 말하고 더욱이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중증 치매 환자들은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집이 어수선하고 정리정돈을 못하고 평소 잘 다루던 어떤 기구나 어떤 행동들이 서툴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성격, 인격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전혀 어떤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 심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또는 노인 환자분들은 이런 신경 심리 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단적으로 신경 심리 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이제 인지 기능을 이제 어떤 그 설문이나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그 외에 어떤 신경 심리 검사, 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다면 병원으로 이제 유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매에는 증상군이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고 그 원인을 아는 방법 중에 CT나 MRI가 있고 그 MRI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MRI에서 보여지는 정상인과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어떤 치매 이 군에서 이 뇌의 퇴행성 변화들이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더욱이 치매 환자들을 좀 더 관찰해 보시면 보행이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환자분의 어떤 실행 능력이나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이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진전, 떠는 현상, 그 다음에 환자분이 거의 보행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어떤 그 감소, 근육량의 감소로 인한 어떤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은 사실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치매들도 보행과 관계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행 분석기를 이용해서 평가를 해보면 비교적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보행 분석기로 분석했던 그 패턴을 보시면 정상인은 비교적 규칙적인 보행이 나오지만 치매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폭이 짧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경우에서는 밸런스로 인해서 보행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어떤 현상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두증은 무엇인가? 저희가 보통 이제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어떤 환자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물 숫자에 머리 두자를 쓰는데 머리에 물이 많아지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에 물이 있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트에서 이제 두부를 사게 되면 두부가 그 용기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이렇게 물을 담그고 이제 용기를 밀폐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할 때 이 물이 가득 넘치게 되죠. 그 이유가 두부는 아주 연한 어떤 조직이라서 그 완충 작용이 없으면 충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뇌도 마찬가지 두부랑 같은 어떤 좀 연한 조직이라서 그냥 이제 두개골 안에 이제 뇌가 있다면 충격이나 어떤 영향으로 다 으깨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물 위에 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500cc가 만들어지면 500cc가 흡수되는 어떤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 어떤 그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면서 머리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수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두증은 급성 수두증과 정상합 수두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 수두증은 출혈이나 뇌 종양 같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물이 고이는 경우를 말하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강조하는 정상합 수두증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누적되는 퇴행성 수두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인지장애, 치매로 이어지는 진단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왜 정상합 수두증을 제가 강조를 드리느냐 65세 고령 인구가 현재 거의 1,000만 명 시대를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치매 환자들도 100만 명 시대를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이제 이 수두증은 약 14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치매는 사실상 치료가 거의 잘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은 어떻게든 빠른 진단을 통해서 억제를 하는 좀 더 늦추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이 정상합 수두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바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상합 수두증으로 인한 치매를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합 수두증은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그 다음에 보행장애, 그리고 요실금. 딱 세 가지 증상만 보면 치매 환자들이 보여지는 전형적인 패턴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저희가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파킨슨, 다른 퇴행성 치매로 치부하고 그냥 치료를 안 한 상태에서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합 수두증의 가장 제일 이제 중요한 증상이 보행 장애입니다. 보행이 다른 어떤 치매들과 달리 보행이 엄청 이제 좁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보폭이 어떤 짧아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간격이 이제 넓어지게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중간에 있는 영상이 특발성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정상합 수두증 환자의 보행이고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보행 분석기 그 그림처럼 보행이 정상화됩니다. 정상합 수두증은 또한 MRI를 찍어보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물이 만들어지는 뇌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뇌실이라는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뇌가 위쪽으로 압박되는 어떤 패턴을 보이고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다른 어떤 치매는 근본적으로 이제 뇌가 그냥 위축만 되는 거기 때문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뇌척수액은 사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제대로 배액이 되지 않으면 우리 뇌에 압박도 되지만 실제 뇌 자체의 어떤 독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배출돼야 하는 물질들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상합 수두증을 MRI로 의심이 되고 증상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확진 검사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추천자를 통해서 뇌척수액을 배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요추 천자를 하게 되면 뇌척수액이 뇌랑 척수를 다 순환하는 액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액이 됩니다. 한 2-30cc 정도만 배액을 하면 뇌척수액 배액하기 전에는 보행이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폭이 좁았고 이제 굉장히 불규칙적이라면 이제 배액 후에는 거의 정상 보행을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병과 파킨슨 병도 치매를 야기하는데
그거가 달리 정상합수증 왜 더 중요하냐를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제일 이제 치매 중에서는 제일 많은 이제 질환이고, 그다음에 파킨슨은 또 그 다음을 따르게 되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은 사실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치료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은 우리 몸의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게 되면서 어떤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몸이 굳어지는 어떤 그런 증상을 보여지는데, 그 또한 이제 진행되면 치매와 같이 인지장애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병이 아주 이제 전형적이고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병원에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두 병에 대해서 진단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는 정상합수증은 이 두 병과는 이제 차별이 확실히 있고, 또한 그 앞서 두 병은 이 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하지만, 정상합수증은 빠른 진단을 하면 치료도 빨리 되고 또 거의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칠곡 경북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정상합수두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선은 증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지장애, 그 다음에 보행이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지면서 뒤뚱뒤뚱 또는 이제 불안정하게 걷게 되고, 소변 실수를 자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뭔가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빨리 신경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노인 저희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그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 보시고, 또 필요하면 MRI를 찍어 보시게 되는데, 그 일반적인 병원에서도 이제 정상합수증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합수증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정상합수증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뭔가 물어보신다면 그제서야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오늘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본인도 혹시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상합수증이 앞으로 더욱 더 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상합수증이 실제 치매 환자의 5%에서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은 이 치매 중에 정상합수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먼저 이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싶으신다면 꼭 그 정상합수증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좀 더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좀 주제가 어려워서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쉽게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첫 번째는 이 정상합수두증의 증상과 일반 치매 증상의 증상, 이런 차이점이 있나요? 사실 초기에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지 장애가 이제 보통 초기 치매에서도 그렇게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거의 비슷한 이제 상황이고, 이제 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그 외에 이제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수두증, 이게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좀 패턴화됩니다. 그래서 수두증은 다른 증상에 비해서 보행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빠지게 되고, 또 더더욱이나 보행의 패턴이 이제 뭔가 보폭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뭔가 불안정하고 서는 것도 막 비틀비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제 소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 되면 좀 더 패턴화 될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이 초기에부터 뭔가 이런 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정상압수증이 어렵죠. 그리고 어렵고 이 병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제 고령화 이제 추세가 급격히 저희가 진행을 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일본은 지금 수두증 정상압 수두증만 연구하는 학회가 24년간 지금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한 해 6천 명 이상 이제 정상압 수두증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계몽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많고 이것들을 조금 더 빨리 진단을 하는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또한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정상흡수증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강연 중에 정상압 수두증이 특별한 그런 증상 없이도 발병한다고 들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정상압수증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고령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계신다 해도 이제 자녀들이 바쁘니까 대부분 혼자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많이 저희가 증상을 많이 이해하고 안다 해도 본인에 대한 어떤 증상을 잘 캐치를 못하니까 사실 누군가가 이거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늘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룬 게 엄청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젊은 보호자 이제 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는 게 제 이제 그거죠, 당부죠. 그러니까 뭔가 나빠져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후회를 하셔요. 왜냐하면 미리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가족들은 이제 평소 부모님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이제 바라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주변 이웃들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저희가 증상을 빨리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정상압 수두증 이 치료를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다음 강연을 할 치료와 관련된 이제 치료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인데요. 머리에 물이 고였기 때문에 치료는 물을 배액을 하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두개골 천공을 통해서 배액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 거부를 하시죠. 그러니까 머리에다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5년간 이 치료를 이제 미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고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거부를 본인이 하시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국소마취하 요추 복강강 단락술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치료를 이제 저희가 승낙을 해주셔서 치료를 하고 바로 좋아지셨죠. 그래서 따님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존에는 정말 이 치료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되는 걸 보고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이 병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 이제 아버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부탁했던 뭐 여러 가지 인터뷰나 또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 따님분, 그 따님으로 인해서 저도 이렇게 오늘 CTS 기독교 방송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 칠곡에서 오시고 또 강연도 첫 강연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KTX 타면 이제 노량진 근처를 이제 지나갈 때 보이는 건물이 CTS 건물인데 계속 CTS 건물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100세 인생을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긴장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진행자분과 그다음에 이 같이 계시는 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지금은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아니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전혀 이렇게 피곤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